그래서 한국인들이 우리성을 갖고 있다는 얘기는 이제 집단주의로 설명할 수 없는, 서양은 개인주의고 동양은 집단주의다. 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예. 그래서 한국인은 일반적인 집단주의의 틀에 묶어놓을 수 없는 아주 독특한 집단주의, 강력한 집단주의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우리성이라고 표현을 했던 거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증시학도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그리고 구독자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오늘 아주 특별한 시간, 우리 도기마을 저자와의 대담 시간을 준비해봤습니다. 바로 한국인의 마음속엔 우리가 있다의 저자, 심리학자 김태형 선생님 모셨습니다.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최근에 읽었던 책 중에 네. 가장 재미나게 읽었던 책 같아요. 딱 3번 만에 다 읽었어요. 아이고, 네, 고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게 사실은 심리학 책인데 사이언스라고 하기에는 숫자나 뭐 딱딱 떨어지는 거는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학적으로 이걸 어떻게 봐야 되지 하는데 읽고 있으면서 계속 저는 어떻게 하고 있냐? 맞아. 맞아. 제가 계속 그러고 있는 거예요. 맞아. 이게 학적으로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네. 저는 동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책 내용들이 계속 그런 내용들이 많았고 그래서 이제 그 일종의 이게 이제 민족성에 대한 그렇습니다.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참 독특했습니다. 민족성이 우리? 그걸 민족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그 부분을 조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인을 대표하는 가장 중요한 민족성은 우리성이다. 이렇게 네. 저는 생각을 하고 실제로 그런 주장을 과거에 저처럼 명확하긴 하지 않았지만 상당수의 한국 심리학자들이 주장한 분들이 있었습니다. 이미. 네. 뭐 예를 들면 최상진 교수 같은 분은 우리성이라는 개념을 처음 쓰셨죠. 네. 그래서 한국인들이 우리성을 갖고 있다는 얘기는 이제 집단주의로 설명할 수 없는, 일반적으로 서양의 학자들은 서양은 개인주의고 동양은 집단주의다. 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예. 이것만으로 우리 한국인을 설명할 수가 없다. 뭐 그렇다면 중국인하고 일본인하고 비슷해야 되는데 네. 또 많이 다르지 않냐. 그래서 한국인은 일반적인 집단주의의 틀에 묶어놓을 수 없는 아주 독특한 집단주의, 강력한 집단주의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우리성이라고 표현을 했던 거고요. 네. 내용은 어떤 걸 이제 우리성이라고 하냐 하면 우리라는 집단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예. 우리는 운명 공동체라는 자각에 기초한 일심동체의 집단이거든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핵심은 운명 공동체라는 자각입니다. 네. 예를 들면 화목한 가족을 한번 예를 들자면 이 가족 같은 경우에는 운명 공동체라는 자각이 있잖아요. 네, 네. 그렇죠. 아버지가 사업하다 망하거나 잘리면 네. 자기도 망하는 거죠. 네. 또 아버지가 잘 되면 네. 자기도 잘 됩니다. 그러니까는 뭐 한국에서 뭐 큰아들이 뭐 집안을 다 책임졌네, 뭐 아버지가 책임졌네, 어머니가 책임졌네 이런 서사들은 너무나 흔하게 항상 발견되는 그렇습니다. 거니까요. 네. 이제 그런 집단의 경우에는 사람들 사이가 이제 운명 공동체라는 자각을 확고하게 갖고 있는데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고 거기에 기초해서 서로 사랑하고 위해주고 이런 과정들, 친분을 쌓고 정을 쌓는 과정이 지속되면서 네. 마음이 그냥 하나가 돼버리는 일심이라는 건 이제 그런 거죠. 마음이 하나가 되는 마음이 하나가 돼서 다 네 마음이 내 마음이고 뭐 내 마음이 네 마음이고 네. 뭐 아버지가 얼굴에 어떤 표정만 지으면 알아채는 정도로 네. 마음이 하나가 돼버리는 경지. 그래서 온 집안이 네. 각각 개별된 존재가 아니라 하나의 몸처럼 움직이는 그걸 이제 일심동체 집단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정말 똘똘 뭉쳐서 한 마음 한 뜻이 된 집단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게 대표적으로 나타난 때가 제가 보기엔 제 인생에서 2002년 월드컵 때가 맞습니다. 아니었나. 그럴 때죠. 거의 미쳤죠 그때. 왜냐면은 제가 전철을 탔는데 저는 양복을 입고 출근했는데 네. 전철 한 칸에 저만 양복을 입고 있었어요. 네. 전원이 빨간색 티셔츠를 입고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이거 나중에 생각하면 이 장면이 얼마나 신기한 장면인가 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네. 사태를 봤는데 그때 뭐 여러 가지 뭐 온갖 에피소드들이 많은데 어떤 사장이 그때 당시는 아주 좋은 승용차에 그 거리공원을 나갔다가 이기는 걸 보고 너무 신나서 차 위에 올라타고 막 난리를 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차 못 쓰게 됐다는데 그래도 후회가 없다.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그때 진짜 그런 다 마음이 있었죠. 네. 근데 도대체 어디서 이런 게 나왔을까요? 한국 사람들. 그러니까 한국 역사가 일단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되겠고 네. 그 역사가 한국인의 언어 사용이라든가 문화라든가 이런 데 계속 영향을 미쳤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이제 근본적으로 출발점은 역사라고 봐야 되는데 우리 한국 민족이
세계적으로 굉장히 독특한 게 5천 년 동안 한 곳에 살았다는 겁니다. 돌아다니지 않고. 그렇죠. 돌아다니지 않은 건 맞죠. 그죠. 네. 유대인 같은 경우도 우리랑 비견될 정도로 뭐 단일 민족이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네. 사실상 유랑 생활을 해서 세계 곳곳에 흩어져 살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에 비하면 우리 한국인들은 5천 년 전부터 이 한반도에 들어와서 어디 가지 않고 딱 자리 잡고 여기 살았거든요. 그러네요. 그래서 인류학자들은 보통 한국인이 유래가 없을 정도의 정주민족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리를 잡고 앉아서 움직이지 않는. 네. 이 정주민족이라는 강력한 증거 중에 하나가 이제 온돌 문화죠. 전 지구상에 온돌 문화는 우리밖에 없는데. 아, 이동할 거면 온도를 하면 안 되는군요. 그렇죠. 네. 굉장한 건 낭비죠. 네네네. 뭐 곧 좀 이따가 이사 갈 건데 그 온돌 공사를 왜 하겠습니까? 그렇죠. 온돌 공사를 했다는 얘기는 이사 갈 생각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나 말고 죽으면 내 자식까지도 살아라. 이런 것까지 전제해서 온돌 공사라는 거거든요. 네. 우리 민족은 이사 갈 생각이 없었던 사람들인 거죠. 네네네. 그래서 5천 년 전부터 한 곳에 모여서 살았다. 꾸준히. 이제 하나의 이게 우리 역사의 특징이고 네네. 또 한 가지는 그렇게 같이 살면서 사이가 나빴으면 또 우리성이 생길 수 없었을 텐데 그렇죠. 사이가 좋았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일본만 해도 사실상 메이지 유신 이전까지는 내전이 일상화된 나라였다고 봐야 됩니다. 네. 중앙 집권화된 통일을 이루지 못했다고 봐야 됩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쇼군이라고 불리는 그 영주들이 지배를 했고 각 지역을 또 사무라이를 키워가지고 끊임없는 전쟁을 했어요. 네. 그러다가 일본이 겨우 이제 그 전쟁에 멈추고 국가로 통합되기 시작한 건 메이지 유신이거든요. 네. 거기에 비하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경상도와 전라도의 내전 같은 건 기억을 못하죠. 삼국시대니까. 유일하게 삼국시대는 그때는 네. 국가로 좀 분할돼서 좀 싸웠지만 예. 그때를 제외한 때에는 내전이 없습니다. 그러네요. 예, 뭐 평안도와 전라도가 전쟁했다 이런 기억 없어요. 네네. 중앙 집권화된 국가를 이루고 살았습니다. 내전 없이. 그러다 보니까 일본은 그런 드라마에 그런 장면이 참 많이 나와요. 그 마을 사람들이 평화롭게 농사 짓고 있는데 군대 가면 막 몰려들어서 대도륙을 하는 학살을 하는. 7일의 사무라이도 그렇게 나오죠. 네네, 사실 그런 걸 배경으로 나왔죠. 이게 산적일 때도 있지만 옆 영주, 옆 지역 사무라이인 거죠. 네네. 그러니까 전쟁을 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같은 민족끼리 이렇게 도륙을 하고 죽이고 이런 일이 비일비재했는데 우리는 그런 게 없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양반과 평민 간의 어떤 갈등이나 뭐 투쟁 같은 건 있었겠지만 평민들 사이는 굉장히 좋았다는 거죠, 사이가. 네네. 예, 그래가지고 한국의 전통 문화는 마을 공동체들을 이루고 또 뭐 넓게는 뭐 이제 민족 공동체를 이루고 평민들끼리 사이좋게 사는 문화였다. 화목하고 사이좋게. 네. 이 사람들 사이도 이제 기본적으로 평등했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그런 문화에서 살다 보니까 뭐 우리성이 계속 강화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5천 년에 걸쳐서 그렇게 살았으니까 거의. 네. 거기 게다가 외침이 또 많아요. 네. 한 1000여 이상 된다 그러죠. 네, 내분 또는 내침은 없지만 외침은 외침은 많다. 많습니다. 네. 자, 이 외침을 많이 받을 때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사이가 좋으니까 일단 평민들은 똘똘 뭉쳤을 테고 이때는 뭐 양반 평민의 차이, 평민 천민의 차이까지 넘어서서 운명 공동체라는 자각이 생깁니다. 여기서 우리가 외침을 당해서 점령당하면 다 없어지니까 네, 일단은 우리는 하나의 운명이다. 이건 맞서 싸워야 된다. 이런 게 생기면서 똘똘 뭉쳐서 외침을 이겨내는 역사가 있었거든요. 네네. 그 과정에서 전 민족 차원에서의 우리성이 엄청나게 강화됐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이 역사적 배경이고 네. 그것이 우리 민족 심리에 녹아 들어가고 문화에 녹아 들어가고 언어에 녹아 들어가고 네. 그래서 우리는 살면서 그 역사를 배우고 언어 문화를 습득하는 과정에서 자연히 우리성을 습득하게 되는 이런 거죠. 아,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가족의 확대된 형태. 네, 맞습니다. 이게 우리 민족성이 맞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화목한 가족이 거의 민족이나 사회 차원으로 확대된 그게 이제 우리성이다 그렇게 보시면 제가 사실은 시골에 사는데요. 시골에 가서 여러 가지 느꼈는데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부자에 대한 인식이 왜 안 좋은가를 제가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제한된 재화를 이렇게 유통하는 마을에서 어떤 사람이 부자가 된다는 건 나는 2개 받을 때 너한테 하나만 준다는 개념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마을 공동체에 있어 보니까 하나 주고 하나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상적인 거지. 네.
두 개 받고 하나 주면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문화들을 조금 보면서 어떤 걸 느꼈냐면 부자에 대한 인식이 왜 안 좋냐? 인색한 네. 이 부자의 이면에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부자에 대한 인식이 안 좋구나. 네. 그러면서 그런 측면에서 이 평등성이 되게 이 마을 공동체에서는 되게 중요한 거구나. 네, 이런 맞습니다. 것들을 좀 깨달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라는 집단이 그냥 만들어지는 건 아니고 전제 조건이라는 게 있죠. 네.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은 평등입니다. 네, 이 평등이 실현돼야 집단의 이익과 개인의 이익이 일치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아까 말씀하셨듯이 마을 공동체에 어떤 농사한 결과물이 있다. 쌀이 뭐 100가마가 있다. 네, 이걸 평등하게 나눠야 개인의 이익과 집단의 이익이 일치합니다. 네. 즉 200가마가 되면 개인도 도움이 되고 뭐 충작이 들면 그만큼 못 받고 그래야 운명 공동체 의식이 강화되거든요. 네, 네. 그런데 만약에 이게 불평등해가지고 100가마 중에서 50가마를 지주가 가져가고 나머지 못 가져간다. 이 사람들은 같이 우리가 될 수가 없죠. 네, 네. 불평등하니까. 네네. 그럼 뭐 200가마가 된다 한들 자기한테 돌아오는 건 없단 말이죠. 그래서 개인의 이익과 집단의 이익이 일치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평등해야 되는 거죠. 예, 예, 그래서 불평등 속에서는 될 수 없는 거고 한국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양반, 평민 이런 계급 관계를 빼면 네. 평민들 관계는 평등했기 때문에 네. 우리성이 굉장히 크게 발현될 수 있었고 한국 사람들이 그걸 싫어하는 성향이 있어요. 어떤 거를요? 불평등을. 불평등을. 그러니까 이제 어떤 정도냐면 제가 책에서도 인용을 했는데 한 대학 교수가 그 전까지 장학금을 두 사람 학생, 대학원 학생 두 명한테 똑같이 줬단 말이에요. 네. 근데 정부에서 강요를 한 거예요. 이제 개인 간 경쟁을 시켜야 되니까 신자유 시대 이후에 장학금 한 명에게만 몰아줘라. 네. 2명 줄 거를. 이렇게 강요를 받으니까 난감한 거죠. 네네. 그래서 장학금을 그렇게 주기로 했다라고 하니까 이 두 대학원생 중에 하나가 장학금을 받게 됐을 거 아닙니까? 네네. 반을 잘라서 상대방을 주는 거예요. 현금으로. 그런 경우가 좀 익숙하죠. 예, 익숙한 것 같아요, 한국은. 요즘에는 아마 없을 거예요. 요즘 이제 소위 말하는 새로운 신세대는 좀 그럴 텐데. 계산이 정확할 테니까. 네. 그 전까지만 해도 대단히 불편했다는 거예요. 그런 거를. 나 혼자 받는다는 걸. 맞아요. 그런 거는 뭐 흔한 것 같습니다. 네. 흔하게 그리고 밥값을 내도 내가 한 번 내면 네가 내고. 맞습니다. 그런 식이죠. 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왜 그러냐면 불평등이 생기면 우리가 깨지니까 우리 관계가 깨지니까 그거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평등을 추구하는 편이죠. 그래서 책에서 되게 눈에 들어왔던 부분 중에 하나가 한국은 대형 건축물이 없다. 네. 근데 이건 진짜 해외 여행을 가보면 알 수 있지만 뭐 가깝게 일본 아까 일본 말씀하셨는데 일본의 오사카 부근에 가서 성만 봐도 우리나라의 국보로 지정될 만한 그런 성들이 너무나 질비하게 네. 많은데 한국은 뭐 경복궁이 지금 줄어들어서 저만큼이라고는 하지만 경복궁도 네, 별로 크지 않아요. 중국의 자금성에 가보면은 네. 그냥 뭐 행랑채 정도 수준이고 네. 어디를 가도 뭐 그렇게 큰 건물이 없어서 네. 사실 관광 유적으로 따지면 관광 유적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아쉽기도 했었는데 이 책을 보니까 그건 평등성 때문이었다. 네, 네. 그 부분도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사람들이 똘똘 뭉친다, 백성들이. 그러면 그만큼 힘이 세지지 않겠습니까? 국민들의 힘이 그렇죠. 네. 왜냐하면 혼자서 흩어져서 따로따로 농사짓고 살다가 보면 개인이기 때문에 네. 무력감을 느끼거든요. 네.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권의식이라든가 민권의식, 네. 권리의식 같은 게 발전을 못해요. 근데 우리를 똘똘 뭉친 집단은 네. 믿는 구석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백성들이 똘똘 뭉치면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이 사람들은 그 힘으로 또 문제를 해결해 왔고 그렇기 때문에 권리의식이 엄청 올라갑니다. 저항의식 같은 게. 네네. 예, 저는 이제 그거를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어떤 지향이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 저기서는 한국 사람들이 유명하잖아요. 뭐 다른 공항 같은 데서는 비행기가 연착해도 가만히 기다리잖아요, 사람들이. 네. 한국 사람들 바로 항의하고 네. 책임자 나와라, 대책이 만들고 네. 피해 보상해라. 네, 네. 그거 유명하거든요, 세계적으로. 네네네. 그리고 외국 학자들도 연구를 해보니까 세계적으로 제일 어떻게 보면 자기 주장을 강하게 하고 감정 표현을 확실하게 한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이다. 네. 그래서 일본인 어떤 학자는 일본인의 주체성을 자기를 수동적 자기라고 한다면 한국인은 주체적 자기다. 네. 라고까지 얘기했어요. 네네네. 이런 게 이제 한국 역사에서 내려온 그 강한 어떤 권리의식이거든요. 인권의식. 예. 이런 것이 강하다 보니까 통치자들이 네. 백성들을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아. 예를 들면 일본만 해도 예. 사무라이들이 아주 힘이 세서
지나가다가 누가 자기를 쳐다봤는데 불길한 눈빛이 불어냈다 약간 네. 이렇게 느끼면 내려서 칼로 쳐 죽일 수 있었어요. 예. 그리고 왜 죽였냐라는 말도 못해요. 그냥 칼이 잘 드는다 시험해 보려고 죽였다 해도 문제가 없는 사회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일본 드라마 하나를 봤더니 그 대목이 나와요. 자기 여동생이 공놀이를 하다가 공이 튀어서 사무라이한테 맞은 거예요. 네. 바로 이제 칼로 쳐 죽인 거 자기 여동생을. 근데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었겠냐 그 상황에서 이런 얘기가 나와요. 한국에서 있을 수 없죠. 신문고를 두들기든지 동네 사람들이 다 쳐들어가든지. 그 순간 네. 만약에 어떤 양반이 그런 짓을 했다면 바로 공개해요. 네네네. 한국 사람들 그 순간 보는 순간 잡아다 바로 처단합니다. 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예. 양반들도 그렇게 못했죠. 네네네. 그래서 사실상 한국은 노비도 죽이지 못하게 돼 있거든요, 주인이 법적으로는. 그렇군요. 예, 그거를 실제로 은밀하게 한 사람이 있을지 몰라도 네. 쉽게 못 죽입니다, 노비. 네. 법적으로는. 음. 근데 어쨌든 그런 것이 한국과 일본의 큰 차이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일본 같은 나라나 유럽 같은 나라들은 개인화되어 있는 무력한 개인들이기 때문에, 네. 야 나와서 이거 지어, 음. 빨리 나와서 부역해. 그러면 고분고분 말을 듣잖아요. 네. 한국은 그거 함부로 시켰다가는 바로 봉기가 일어나요. 그래서 큰 건물을 지을 수가 없었다. 없어요. 그래서 조선 왕조의 이제 기록들을 봐도 네. 큰 건물 하기 전에 꼭 그걸 따져요. 농사철이냐 아니냐. 농사철에 동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네네. 봉기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비농사 농번기 아닌 시즌에 동원한다 하더라도 네. 불만을 최소화시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네네. 그래서 뭐 정조 같은 경우는 아예 임금을 줬어요. 돈을 줬다. 돈을 네, 줬습니다. 월급을. 네. 돈을 주고서 고용을 했어요. 예.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농번기에 부르는 건 금기시 됐던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네. 마음대로 백성들을 끌어다가 대규모 토목 공사를 벌일 수가 없었다. 이거 듣다 보니까는 이런 생각이 드네. 그 봉기와 네. 그 동전의 뒷면 같은 게 의병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본 맞습니다. 사람들이 맞습니다. 쳐들어와서 제일 이해가 안 되는 웬 의병이야. 그렇죠. 이해가 안 되는데 네. 뭐 최근으로 따지면 이제 독립군이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봉기와 의병이 그냥 동전의 앞뒷면 같은 맞습니다. 느낌? 똑같은 것이죠. 사실은 그게 계급적 지배를 했던 착취자들을 향했느냐, 예. 아니면 이제 외세 침략자들을 향했느냐만 차이가 있지. 네. 민초들이 힘이 세지 않고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일단 주인의식이 있지 않고는. 그래서 주인의식과 권리의식이 아주 아주 충만했던 그런 우리 한국인들이기 때문에 그게 뻑하면 봉기로 나타나고 국내적으로는 네네. 외세에 대해서는 의병으로 나타난 거죠. 어. 그러니까 일본에서 당황한 게 바로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해방이 좀 좋아해질 줄 알았는데 네. 오히려 백성들이 뭉쳐서 막 싸우고 네. 더 무섭고 황군보다 네네. 그런 모습들. 저도 사실은 그 오사카와 그 주변 성 투어를 하면서 굉장히 충격을 받아요. 특별히 히메지성이나 이런 걸 보면서 충격을 많이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해자의 존재였어요. 우리 주식 투자할 때는 해자라는 단어를 많이 쓰거든요. 왜냐하면 해자가 있어야 침범을 안 당하고 안전하다. 네네. 근데 저는 해자가 뭐야 도대체 하고 그 투자책을 읽을 때 이해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한국에서 해자를 본 기억이 별로 없었거든요. 네. 산성을 본 기억은 있는데 해자를 본 기억은 별로 없는 거예요. 네. 이렇게 높은 산에 이렇게 따라서 성벽을 쌓는 거는 많이 봤는데, 그래서 그 해자를 보고 그 성 투어를 하면서 느꼈던 부분이, 특별히 히메지성을 가서 깜짝 놀랐는데, 그 옛날에 저렇게 높은 정교한 성을 지었으면 여기에 있었던 일하는 사람들은 거의 천민 수준으로 굉장히 혹독하게 일을 했겠구나. 네. 그런데 도대체 왜 이들은 계층 문화를 그렇게 수긍할까? 라고 생각해보니까 이제 국학칼이나 이런 데서 나온 것처럼 성끼리 싸워서 어떤 함락된 성에 성주가 쇠뽑고 할복을 하면 나머지는 다 생존이 가능한.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뭐 이렇게 걸기, 뭐 의병 이런 건 다 필요 없고 그냥 윗사람 말만 잘 들으면 되니. 그렇습니다. 계층 문화가 그냥 딱 형성돼 있구나. 우리하고 완전히 다르구나. 복종의 문화죠. 완전히 복종의 문화입니다. 서열의 문화고. 서열의 문화. 그래서 일본에 그 해자가 있다라는 것과 대비했을 때 한국은 국내적인 저항, 이웃 뭐 경상도와 전라도가 전쟁하기 위해서 성을 쌓은 게 아니거든요. 다 외적입니다. 외적 대상입니다. 이런 차이가 있고, 그다음 정주영 전 회장이 현대그룹 회장이 베르사유 궁전 갔다가 남긴 방명록에 그런 글을 남겼어요. 방명록에. 네. 이러니까 혁명이 일어났지. 어마무시하죠 베르사유. 화려하잖아요. 네네네. 그걸 보고 정주영 회장이 딱 드네. 야 그때 프랑스가 어려웠는데 이따위 걸 지었으니까 혁명이 일어나지 않냐 해서 그 말을 썼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정경 회장도 네네네. 좋게 보지 않는 거죠. 그런 건축물을 아름답긴 한데 네네네. 이게 다 민중들, 백성들을 끌어내서 고생시켜서 지은 거 아니냐. 그래서 많은 학자들 중에 상당수는 우리가 그런 거대 건축물이 없는 것은 자랑거리지. 그거는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다. 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도 이 책 보고 그 대목을 읽으면서 사실은 제대로 된 문화재가 없네. 한국은 뭐 산세도 작고 뭐 이런 자연도 보면 자금자금하고 네. 건물도 작고 뭐 대국에 비해서는 뭐 큰 게 하나도 없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을 좀 바꿔 먹기로 했어요. 그 대목을 읽으면서 아 고열 짜진 백성들 비율이 적구나. 네, 네. 그렇게 고생 근데 고생을 많이 한 걸로 알았는데 네. 그거는 뭐 그냥 예를 들어 생산성 혁명이 안 나서 농업 혁명이 안 되고 해서 먹을 게 없어서 고생을 한 거지. 그럼 그렇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뭐 외적에 이웃집에 시달리고 외적에 시달리고 이런 건 별로 없었던 거죠. 네. 아, 그러면은 이제 그 조금 불평등이 심해진 거는 조선 중반 이후의 문제가 맞습니다. 되는 건가요? 예, 그때부터 조금 심해졌던 거죠.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어느 정도까지 사람들이 그 우리 관계가 좋았냐면 네. 80년대까지도 상당 정도 그게 남아있을 정도였어요. 마을 공동체, 학교 공동체 이런 게. 네. 그래서 그걸 보여주는 드라마가 이제 응답하라 1988. 예, 네, 그런 정도까지 남아있었습니다. 신자유가 들어오면서 사실상 거의 완전히 깨지기 시작하거든요. 저도 어렸을 때 남의 집에 그냥 놀러 가서 밥 한 끼 얻어먹고 온 거는 그리고 남의 집에 가서 잠자고 오고 네. 흔했었습니다. 아주 일상적이었죠. 옆집에 시골에 가서 한 달씩 있다 오고. 네, 맞습니다. 그런 문화가 있었죠. 정말로. 요즘 뭐 상상도 네, 하기 어렵겠지만. 네. 사실 전 세계에서 네. 무전여행이 가능한 유일한 나라가 한국이에요. 옛날에는. 어, 조선시대 때는 집신만 딱 짜서 나가잖아요. 그럼 전국을 다니면 네. 아무 집에 나가서 이리 오너라면 다 지어줬습니다. 어, 다 지어주고 밥을 줍니다. 이게 우리 문화거든요. 그렇군요. 네, 전통 문화죠. 밥 네. 주는 게. 담벼락도 높지 않고. 담배가 없어요. 사람이 들어갈 때 이 겉에도 일본, 중국 이런 데는 다 밖에다 벽을 쳐요. 예. 집 구조가. 예. 유럽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의 도적을 막기 위해서 한국은 다 열어놓습니다. 그만큼 이제 두려울 게 없었다는 것이고 평상시 보통 사람들 사이가 네. 여행 다니면서 아무 집이나 들어가서 재워달라면 데워주는 네네. 그런 문화였잖아요. 예, 예, 예. 근데 외국에는 그런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절대 안 들여놓죠. 외부인을. 예, 예. 그러니까 너, 나 이게 경계가 확실하거든요. 책에서도 나왔습니다만 그래서 외국은 귀신 문학이 좀비 문학이고 나를 네. 나를 뜯어물리고 나도 같이 죽는 이런 문학이고 우리는 귀신도 귀신이 한풀이 해달라는 네, 귀신이고 도와달라고. 그게 이렇게 문화가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맞습니다. 인간에 대한 견해가 이렇게 우리가 돼서 계속 살다 보면 사람이 제일 좋을 거 아니겠어요? 네. 제일 좋은 건 사람. 인간이 제일 소중하다. 사람은 원래 좋은 존재다. 이런 쪽으로 이제 인간의 선함을 믿게 됩니다. 네네. 그게 귀신에 대한 개념에도 이제 투영되게 돼 있죠, 당연히. 네. 그래서 한국 귀신들은 인간이랑 똑같아요. 네. 근데 억울하게 한을 품고 죽었을 뿐이지. 그래서 나타나서 목적도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닙니다. 자기 한을 푸는 거죠. 뭐 우리의 전통적인 그 설화에 의하면 사람들이 놀래 죽은 거지 네. 귀신이 죽이려고 그래 죽은 게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안 죽고 얘기를 들어주면 다 해결되잖아요. 네네. 근데 서양이나 일본 귀신 그렇지가 않아요. 네. 무차별적으로 죽인 경우가 많아요. 뭐 드라큘라, 늑대 인간, 네. 뭐 골라가면서 원한 풀어달라는 게 아니라 네. 피해 굶주리거나 이래서 죽이잖아요. 일본도 그런 귀신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인간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싸움 많이 해가지고. 우리처럼 인간에 대한 우호적 감정이 잘 생기지 않았던 것이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결국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이제 지리학적으로 외군에 의해서 침탈을 당하지 않는 한 우리끼리 싸우는 일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우리가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믿음이 생겼고 네. 거기서 그냥 잘 지내게 되었다. 네. 이런 말씀. 그렇죠. 그래서 그게 제일 좋다고 생각하기 시작했고, 네. 실제로 그렇게 지내보니까 제일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여주는 증거 중에 하나가 자살이 없었던 거거든요. 일본이나 유럽은 예전부터 소위 그 현대병적인 자살이 있었어요. 네. 우울이나 불안 때문에 네. 세상을 비관해서 자살하는 거죠. 한국은 자살이 없었던 나라입니다. 우리 속에서 사니까 네. 외롭거나 불안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이 없다가 일본 강점기가 되면서 일제 강점기 때부터 자살자가 생깁니다. 그래서 동아조선일보에서 막 그런 글 자살이 나오기 시작했죠. 원래 자살자가 없는 우리 민족이 이렇게 자살을 하게 된 것은 네. 이런 논설들이 나와요. 네. 그전 자살을 안 했다는 얘기거든요. 혼자 있는 게 무섭긴 하죠.
우리는 오히려. 혼자 있는 것이 모든 사실 정신적인 문제, 정신병의 근원이거든요. 혼자 고립되어 있는 게. 네.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은 그걸 못 이겨서 자살을 많이 했습니다, 옛날부터. 일본도 그렇고. 근데 한국은 혼자 있었던 적이 없었던 거예요. 살면서. 항상 가족과 함께, 우리와 함께 같이 살았으니까 정신적으로 그런 스트레스는 없었고, 따라서 자살률도 거의 없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한국의 범죄 순위를 따져보면 네. 한국에서는 범죄 1위가 압도적으로 사기입니다. 네. 그리고 뭐 그런 대표적인 영화 중에 하나가 뭐 필리핀에서 있었습니다만은 그 영화됐던 게 뭐 카지노 이런 것들에서 나오는데 이렇게 사기가 왜 이렇게 넘칠까요? 범죄자들 입장에서 생각해야 돼요, 그거는. 네. 자, 범죄자들 입장에서 네. 어떤 범죄를 가장 많이 저지르겠습니까? 수월하게 돈 벌 수 있는 거. 그렇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많이 애를 썼는데 돈을 못 번다. 범죄를 수익을 못 올린다는 거 안 할 거 아닙니까, 별로. 네. 근데 이렇게 조금만 하니까 쉽게 돈이 막 들어온다 하면 그걸 많이 하겠죠. 네. 그러려면 한국인의 심리를 알아야 돼요, 범죄자들이. 그러네요. 한국인의 성향을 알아야 거기에 맞게 범죄를 하거든요. 예, 예. 근데 한국인들의 가장 큰 특징이 인간에 대한 믿음이 강해요. 네. 그러니까 우리 관계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네. 사람을 좋아해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사람 믿고 좋아합니다. 네네네. 그래서 조금만 잘해주고 경기가 무너졌다 싶으면 다 열어서 다 보여주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제일 놀라는 게 그런 거라 그래요. 그 폴포트라고 그 유명한 그 파페라 가수가 있습니다. 네네. 영국에서 막 히트치고 네. 그랬던 사람인데 이분이 한국에 몇 번 와서 한국이 너무 좋아서 반했다고 한 얘기가 뭐냐. 네. 한국 사람들은 조금만 친해지면 속 얘기를 다 한다는 거예요. 그 중에는 약점이 될 만한 얘기까지 있다는 거예요. 근데도 한다는 거죠. 자기는 그런 나라를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네. 일본도 가보고 많이 가봤지만. 그래서 난 자기는 처음엔 좀 당황스러웠는데 네. 시간이 지나니까 너무 좋다는 거죠. 그게. 그래서 이제 한국을 잘 좋아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네.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한 번만 가까워진다 싶으면 다 그냥 믿고 여는 게 있어요. 네. 그건 자기 것들한테 너무 좋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자기 것들한테. 패를 다 잃는 거니까. 그럼요. 네. 그래서 조금만 친해지면 한국 사람들도 거절 잘 안 못해요. 맞아요. 네. 저만 해도 거절 잘 그죠? 못해요. 네. 뭐 아는 사이가 아니면 거절할 수 있는데 약간 친해져서 우리 사이다 싶으면 네네네. 뭐 부탁하고 그럼 거절 못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걸 조금씩 밀고 이제 그런 걸 이용하면 사실 사기치기가 쉬운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한국 사람들이. 근데 일본이나 유럽이나 이런 미국이나 이런 데는 경계심이 심해서 네. 그런 류의 사기가 잘 안 먹혀요. 그러니까 사기 범죄 유난히 많거든, 한국이. 네네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한국인의 좋은 면을 악용하는 거잖아요, 범죄자들이. 네네. 사회가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근데 사실 좋은 성향이죠. 네네. 인간 중심성이라고 제가 표현하는 성향인데 좋은 건데 범죄에 악용되는 측면이 있어서 좀 안타깝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